네, 전일 미증시 다우존스를 제외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에 CPI나 PPI 등 이 매크로 지표들이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에 조금은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현지 연결해서 떠오르는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선아님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다른 일정들까지 같이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재미난 지표들이 꽤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분명히 어제 엊그제만큼은 아니지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이미 나온 지표들은 중국의 신규 대출 수치와 수출입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신규 대출 수치는 예상치의 절반도 안 나오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쪽 지표들이 아주 급락했다는 소식 전달해드리고요. 그리고 수출입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전체적으로 하회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머지 발표될 지표들 사이에서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예상치,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기 위해서 좀 잘 쓰일 수 있을 만한 보고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저께 나왔던 지표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저께 관련해서 30년물 국채 입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나왔다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간밤 테슬라 주주총회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전해졌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주총회를 통해서 약 12가지 안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중 5가지에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제임스 머덕과 킴벌 머스크가 3년간 이사로 앞으로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PwC가 테슬라의 회계법인으로 선정이 됐으며, 그리고 나머지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텍사스 이전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된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고 주주들이 승인을 했지만, 예전에 델라에서 텍사스로 이전을 할 때 사실 예전에 좀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트립어드바이저라고 사실 델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때 소송을 진행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아직 테슬라 텍사스 이전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2018년에 77조 원의 옵션에 대해서 다시 또 주자라는 보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약 50조 원에서 60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형태는 옵션으로 제공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옵션을 실행을 하더라도 5년간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 수 없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옵션을 실행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게 시장에 쏟아질 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자신은 주식을 25%까지 보유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일론 머스크가 1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고, 이 옵션을 실행하더라도 17%까지밖에 달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당장 이 주식들이 시장에 쏟아질 것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다만 자신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 약 8%가량의 주식이 희석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프리마켓에서 M7 종목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테슬라가 1.84% 정도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의회를 찾아서 소득세 폐지와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친기업 정책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소득세 폐지와 더불어서 관세 세율을 10% 올리는 방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될 시 보호무역주의가 아마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또한 트럼프가 얘기한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의 인하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1%의 인하만 하더라도 사실 기업들에게는 매년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절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 그리고 트럼프 같은 감세로 현재 지금 각각의 유권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과 부자 증세로 인해서 약간 조금 더 평범한 사람들을 공략을 한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쪽은 부유한 유권자를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11월 대선까지 약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관련 내용 더 나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일본은행이 단기 금리를 동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채 매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BOJ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어려운 저엔화와 그리고 현재 실질 임금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금융정책회의에서는 단기금리를 현행대로 0.0%에서 0.1%대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지켜보겠다라는 방식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매입 규모에 대한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나카무라 BOJ 이사를 제외한 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결국 단기금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도록 채권 매수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다만 7월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1년간에서 2년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채권 매입 축소 방안에 대해서 결정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은행이 이 정책 정상화에 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밈 투자자죠. 이 로어링 키티가 게임스톱의 콜옵션을 청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어저께 기준으로 사실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는 동안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동안에 게임스톱 주식에 대해서 옵션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게임스톱 가지고 있는 옵션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게임스톱 주식이 오르게 된 이유는 이 로어링 키트라고 불리는 티스딜이 장마감 이후에 레딧 계정에 900만 주 이상의 게임스톱 주식을 보여준 것으로 보아 결국 게임스톱 주식을 하고 반대로 옵션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로어링 키티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스톱의 주식의 개수는 약 900만 주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서 약 2,900만 달러, 약 3조 원이 넘는 금액의 3천억 원이 죄송합니다.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의 게임스톱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콜옵션을 청산하고 주식을 사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어도비 개장 전에 15%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닝이 발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어도비가 어닝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매출과 EPS 양쪽에서 비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과 EPS에 대한 가이던스도 사실 굉장히 상향 조정을 많이 했고 그리고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높은 성적을 보여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가 크게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